예, 오늘은 이제 2020년, 이상해요. 그쵸? 2020년 하니까. 1월달 첫날 들어와서 이제 수업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오전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오늘 첫날 개강을 했어요. 개강해서 수업하는데, 첫날 수업은 떨려요. 우리 강의도 첫날 제가 좀 떨었거든요. 첫날 강의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30년을 넘도록 강의했는데, 처음 만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긴장해서 그런지, 오늘은 뭐, 새해맞이 강의지만 우리 기존에 했던 거니까 진행을 잘 할 겁니다. 교재 192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 이제 관연도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요거예요. 보시다시피 제1슬라이드, 2슬라이드 그렇죠? 2슬라이드, 3슬라이드, 4, 5, 6 해서 이렇게 6개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교재 오른쪽에 193쪽에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2번서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색 맑은 고딕 40포인트 빨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단의 로고에 보면 ABC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로고 1번. 그 주변을 회색 부분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2번서부터 6번까지를 똑같이 맑은 고딕 빨강으로 40포인트를 세팅하려면 천상 방법은 슬라이드 마스터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작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에 어떻게 꾸미라 하는 거를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볼 건데요. 하여튼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장에 도착하면은 한 15분쯤에 입실이 가능해요. 시험 보기 전에 15분 전쯤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셔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들이 제대로 다 있는지 마우스 키보드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전에 감독관이 파워포인트를 종료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컴퓨터 화면을 틀어놓되 다 종료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감독관이 또 설명해 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시험 시작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저장부터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서 다른 일 저장하던 그냥 저장 눌러서 내 문서 안에 이렇게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우리는 현재 없을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파일명이 여러분 수검번호가 이제 1, 2, 3, 4, 5, 6, 7, 8 8자리 수검표라고 가정하고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답안을 전송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우리 192쪽에 수검자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에 정확히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시험을 실시하는데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뭐로 A4 용지로 세팅해야 됩니다 라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A4 용지로 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개 슬라이드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슬라이드를 5개 더 눌러서 6개를 만든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서 A4로 맞추던 A4로 맞춰놓고 슬라이드를 추가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우선이라는 건 없어요. 하여튼 A4 용지로 맞춰져 있는 6개 슬라이드가 나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반드시 두 번째서부터는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6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돼 있잖아요. 도형 그리는 거는 이 제목 및 내용 중에서 내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얘로 바꾸지 마시고 제목 및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째 슬라이드는 요거 제목 밑에 있는 글자 넣는 부분을 삭제하고 작업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답안 파일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빨간색 맑은 고딕으로 40포인트 세팅하는 거하고 아래 도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세팅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조건 부모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마스터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리던 이 자리에 두던 상관은 없어요. 사실 얘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쓰는 과정에서 얘가 여기 있으면 글자를 쓰는 공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보세요 그랬죠.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저 끝까지 이렇게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펼쳐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얘를 그냥 저 위쪽으로 펼쳐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앞으로 쭉 펼쳐 놓으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요, 이 상태로 놓고 위에다 도형을 이렇게 입힐 거예요. 이렇게 입혀도 되고, 얘를 좀 더 위로 올려놓고 나서 여기다 도형을 이렇게 입혀도 되고, 얘를 저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펼쳐놓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형을 입혀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결과화면 보시면 이렇게 얘가 저 위로 안 올라갔잖아요. 대신에 이 제목이 요렇게 돼 있으면 도형을 이렇게 입혀야 되는데 여기까지 입히는 게 아니라 얘가 중간에 가 있어야 되거든. 이 도형에 이렇게 입히는 도형에 중간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올려야 되면 맞아요. 올려주면 맞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위쪽만 펼쳐 올리세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맑은 고딕, 이 제목이나 본문 말고 일반 맑은 고딕, 일반 맑은 고딕으로 하시고 40포인트 빨간색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제목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도형이 여기는 오른쪽이 각이 져 있고 얘는 아래쪽이 각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된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제일 먼저 한쪽이 동그랗게 돼 있고 한쪽이 라운드가 된 게 이거 있네. 이거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도형이 뒤집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한쪽은 각이 지고 오른쪽엔 라운드가 될 거라. 얘를 먼저 그려도 되고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이 겉도형 왼쪽이 라운드 된 거 있죠? 얘를 먼저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형 중에서 요 도형 같아요. 도형 한쪽이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고 오른쪽엔 각이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봤던 도형,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근데 너비가 좀 다르죠? 너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회전을 시키면 되지.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더 회전하면. 그리고 색깔은 여기는 좀 칼라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형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흑백 문제지 책에 있는 그 색깔 모르잖아요. 대신에 빨간색 글자가 들어갈 거니까 얘가 빨간색이면 흉하겠죠. 그래서 이 채우기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빨간색 글자가 잘 보이게끔. 그래서 얘를 맨 뒤로 보내게 하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도형을 다시 또 맨 뒤로 보내게 하면 이렇게 글자가 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글자가 도드라지게 잘 보이니까 좋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도형을 세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삽입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ABC 주식회사 삽입에 가서 그림에서 원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다 그랬고요. 이 안에 픽처란 폴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원래 시험장에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D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파워포인트 폴더에 가면 여기도 픽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로고 몇 번이라고 써 있죠? 책에 로고 1이라고 돼 있죠? 얘를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아래로 내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여기 어디야?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 작대기를 이 회색에다 클릭해주면 회색 부분이 투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사이즈는 적절히 조절해서 아래쪽에다 휙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슬라이드 번호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하시면 돼요. 머리글 바닥글은 마스터에서 하셔도 되고 본 슬라이드 작업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이때 슬라이드 번호 세팅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마스터에서는 슬라이드 번호의 위치가 오른쪽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보여줄 거고 제목에는 보이지 않겠다. 요거 두 가지 꼭 체크하셔서 모두 적용하셔야.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이렇게 적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빠져나가면 실제 화면에서는 이제 2, 3, 4, 5, 6이 보이겠죠. 그리고는 더 이상은 할 거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야 되겠지. 페이지를 가운데다 표시하게 되면 여기서 마스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페이지를 가운데다가 한다고 하면 페이지? 네. 무슨 페이지요? 페이지 번호를 가운데다가 매기는 아, 여기 가운데다가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에서 위치를 얘를 이렇게 여기다 옮겨 놓으면 그리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가운데로 오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마스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은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주겠느냐 말겠느냐를 세팅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안 해놓고 이렇게 안 해놓고 나서 했으면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화면엔 보이진 않죠. 위치가 거기라는 얘기지. 대신에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보여주겠다. 오른쪽 하단에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목에는 보이면 안 되거든요. 1을 하고 안 나타나야 돼. 2, 3, 4, 5, 6만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보시다시피 2, 3, 4, 5, 6 보이잖아요. 슬라이드 번호가. 1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중간에 가 있어. 중간에 가 있어. 그럼 얘를 일일이 끌어 올릴 수 없으니까 다시 마스터에 가서 분모 마스터에 가서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치워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 얘를 이제 가운데로 놔야 되겠지.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다 마스터에서 세팅하시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마스터에서. 이 상태로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면은 1번 슬라이드는 다 조정을 해야 되고 2번서부터는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에 제대로 잘 돼 있고 6번까지 그 다음에 빨간색 글자로 적용이 되게끔 세팅됐고 로고까지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점이다? 60점. 여기까지만 해도 60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서부터 목차라고 써 있죠. 우리 아래쪽 페이지 보시면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목차라고 써 있고 프랜차이즈 개념 이런 글자 보이죠? 이런 글자는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제목이니까 써주셔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슬라이드도 이렇게 똑같이 써야 돼.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 아까 스펠 틀린 것 같다? 아, 그렇지. 프랜차이즈. 이렇게 이제 제목만 써줘도 점수를 줘요. 점수가 이렇게 글자만, 제목 글자는 써줘야지. 이렇게 제목 글자는 써줘야지. 여기 있는 걸 보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보시고 제목을 써주시면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른쪽 두 번째 페이지, 네 페이지 분량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A4 용지로.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그 1번 슬라이드, 그 다음에 하단에 2번서부터 6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마스터 과정의 제목들, 이 제목들 있잖아요. 이 제목들, 이거를 보고 빨리 쫙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슬라이드로 와서 이제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세팅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얘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지울 거고, 얘는 안 쓸 거니까 지우고, 요런 거, 요거 도형이나 아래 삽입된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에 들어가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하시면 돼.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면 마스터에서 세팅했던 배경 화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모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도 다 사라지니까 안 되고 현재 것만 사라져야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보신 대로 이런 커피콩 그림 가져와서, 그러니까 얘가 기본인지는 커피콩 그림을 보셔야 돼. 커피콩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얘가 요 방향이면 얘를 그려서 얘를 뒤집어야 되고, 얘가 기본 방향으로 돼 있으면 커피콩의 위치가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세팅해서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하나 더 복제해서 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워드 아트 만들어야 되고, 오른쪽에 또 로고 집어넣어야 되고, 그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교재 193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세팅하고 2번서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제목과 하단의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스터에 들어가는 글꼴은 맑은 고딕 40포인트 빨간색으로 하고, 그림 로고는 2번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로고는 로고 1번을 가지고 투명 처리해서 하단에 세팅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아까 이제 다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면 커피콩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 그리면은 워드 아트를 먼저 하고 2번에 커피콩 그리는 거 했었죠? 우리는 뭐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뭐를 먼저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림을 좀 볼게요. 커피콩. 이 커피콩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커피콩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깎여 나갔죠? 그럼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기본 도형이에요. 얘를 만들어서 하나 더 복제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지. 좌우 회전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얘가 아니라 요 모양이죠. 그렇죠? 방향이 커피 모양이. 그러면 이건 어떤 도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모양새가 나올까요? 직사각형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줄인다든지, 잠깐만요. 여기 가서 도형 편집에 가서 전 편집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원래가 이렇게 직사각형도 좀 생긴 애 같은데 이렇게 꺾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많이 말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을 채울 거란 말이에요. 뭐로? 그림으로 채울 거잖아요. 커피콩으로 채울 거란 말이야. 커피콩으로 이렇게 삽입 이렇게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채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도형의 모양을 그려놓고, 요런 모양을 그려놓고 나서
거기다 커피콩을 채워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요렇게 만들어지려면 얘를 요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좀 더 이렇게 펼쳐진 그림 같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편집에 전 편집을 할 건데, 아마도 얘를 이렇게 꺾으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을 선택한 하얀 데를 이렇게 당기면, 근데 여기 오른쪽 점도 당기면 요렇게 얘를 좀 더 아래로 꺾어도 되겠죠. 이렇게 모양새가 비슷하게 깎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응. 그럼 된 것 같은데? 비슷하게 깎였잖아.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도형에 대한 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잠깐만. 웃긴다. 책에는요, 얘가 1번이라고 돼 있죠. 커피콩이 2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설명은 1번의 도형을 가지고 전편집을 하래. 근데 도형이 1번이잖아. 근데 왜 여기 2번이라고 써놨어? 책이 좀 어색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도형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얼마로 하래요? 10포인트로 하래. 됐네. 테두리 선도 사라지고 모양새 나왔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를 하나 복제해서 좌우를 뒤집으면 되죠. 조그맣게 축소해서.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얘를 이렇게 줄이면 되지. 이렇게 줄이면 조그매졌고, 회전에 들어가서 뭐 해라? 좌우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치는 대략 한 요 정도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좀 붙어 있다.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략 이렇게 붙어 있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붙여주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라는 이 글자는 책에서 나오는 대로 갈매기형,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워드아트 형태로 만들어서 도둠, 굵게, 근접반사, 터치라고 하는 기능들을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넣어주시고, 제일 만만한 거는 뭐를 해주면 좋을까?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보죠. 얘를 넣어도 되고 쟤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니 파란 거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 맞나? 예. 도형 채우기를 깜장색으로, 도형의 글자 색깔을 여기 깜장으로 칠해버리면 뭐 되겠네. 대신에 주변에 무슨 뭐가 기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윤곽선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윤곽선은 없애도 되고 그냥 검정으로 칠해도 되고, 약간 주변이 이렇게 뭔가 색깔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얘가 흑백이라 하더라도 글자만 달랑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리고 글꼴에 가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둠 굵게 하시면 돼요. 굵게는 돼 있으니까 도둠이란 글꼴만 설정하시면 되지. 도둠. 됐네. 그리고 윤곽선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윤곽선은 없든지 아니면 뭐 검정으로 넣어주든지.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효과에 가서 변환에 가서 역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걸 찾아야 돼. 역갈매기형 수장. 얘를 이렇게 뾰족하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테스트 효과에 가면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얘네 이걸 하래. 오케이. 그 모양새 나온 거예요. 얘가 깜장인지 빨강인지는 모르지만 허연 거는 아니잖아요. 쬐검정으로 칠해주면 되고, 얘가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꺾어주면 더 꺾이는 효과가 더 커지겠죠. 이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적절히 조절하셔서 하셔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저 천장에 붙어 있고 이르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치도 대략 여러분이 보시고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위에 여백, 또 이 워드아트랑 이 커피콩 그림과의 위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아래 여백 같은 거, 중간에 여백 같은 게 보이잖아요. 대략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그림은 뭐다? 로고 1번이야. 로고 1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색깔에 가서 투명하게 회색 부분을 세팅해서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것도 적절히 크기를 조절해서 오른쪽 하단에다 이렇게 콱 내려놓으면은, 마우스로 조절하기 좀 불편하시면은요, 대충 놓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돼요. 키보드로. 바닥에 깔린 건지, 얘가 납작한 건지, 길쭉한 건지, 널쩍한 건지 보시고, 왜냐면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대략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는데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하는데 60점 받았죠. 아까 A4 용지로 맞추고 6개 슬라이드 만들었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에 1번 슬라이드 어떻게 했어요? 도형 2개 그리고 이거 커피콩 2개 하고 워드아트하고 오른쪽 밑에 로고 집어넣었잖아. 이게 40점이래. 벌써 100점 맞았죠. 전체 60점에 지금 40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제목은 넣었잖아. 글자는 썼잖아요. 그럼 한 개당 10점이라고 하면 5개를 했으니까 50점. 150점은 받았어요. 근데 150점 받으면 자격증을 못 따잖아. 200점이 이상 돼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란을 삭제해버리고, 이제 네 블럭 도형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목차 도형을. 그럼 목차 도형 하면 얘가 60점인데, 자, 여기에 악수하는 장면 그림 보이죠? 악수하는 장면 그림 있잖아요. 이거 10점, 이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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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합이 얼마? 이게 40점에 요거 10점, 50점. 이것까지 해서 60점. 50점을 더 받은 거지. 요거 하면 50점 더 받아. 그럼 아까 150점에 50점이니까 200점. 자격증 따네. C등급이지만 자격증은 취득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등급을 높여야지. 자, 이거 도형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요렇게 생긴 도형인데, 요 속에 감춰진 도형은 뭔지 모르죠. 얘가 오른쪽이 뾰족하고 왼쪽엔 직각인지 아니면 육각형인지 몰라요. 그렇잖아. 얘를 가린 거니까. 쉽게 말하면 도형에 가서 이 육각형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육각형을 해가지고, 또 여기 보면 순서도상에 있는 요건가? 예, 요거 순서도상에 있는 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회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전되어 있잖아. 너무 큰가? 얘는 속이 숨어 있으니까 모르지. 얘가 육각형인지 아니면 얘가 사각형인지, 오른쪽 요건지 모르죠. 솔직히 요 뾰족함 정도야. 요 뾰족함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얘는 못 움직여요. 대신에 얘는 못 움직이죠. 여기서 움직이면 되지.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고. 뾰족해졌잖아. 뾰족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모른다고.
그럼 책에서는 이거로 돼 있어요. 오각형 이거로. 그럼 이거 쓰면 안 돼? 상관없잖아. 어떻게 알아? 아, 숨어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 뒤에 있는 거 모르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도형이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숫자는 똑바로 써 있고 그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삽입해 가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1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도형에 가서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몰라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오른쪽으로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왼쪽으로 와도 안 돼. 왜냐면 이따가 여기다가 악수하는 그림 가져와야 되거든요. 악수하는 그림 넘어가 있잖아. 얘가 얘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악수하는 그림이 이만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삐져나가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 눈대중으로 잡아야 돼. 그 얘가 높이가 이렇게 너무 두꺼워도 안 되죠? 토형이 4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눈대중으로 봐야 되고, 요 간격. 이 목차 도형이라는 그 도형하고 이 도형과의 간격, 요 간격이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적절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도형 중에 순서도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살짝 회전시킬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킬 거예요. 근데 이거의 색깔은 명시를 안 해놨잖아요.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밝은 색이 좋아. 밝은 색이 좋다고. 이런 거. 이거는 회색이지만 글자가 검정색 글자가 잘 보일 것 같은데, 요런 거 흐린색. 요렇게. 그럼 얘는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 얘는 여러분을 보시고 뭐 노랑으로 하던 뭘 하든 상관없어요. 밝은 쪽으로, 이 짙은 색 말고 밝은 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쓸 텐데, 이 글자를 쓰실 때는 가장 긴 글자를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자, 여기다가 일단 도형을 선택하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굴림 24포인트 깜장색으로 먼저 세팅해 놓고, 가장 긴 글자로 써놔야 돼.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숫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끼울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삽입해 가서 텍스트 상자를 밖에다 클릭해서 1 쓰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도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굴림 24포인트 깜장으로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야지. 대략 놓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돼. 키보드. 요것이 이제 기본 도형을 세팅하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 둘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4개를 쫙 만들어야 돼. 4개. 그리고 이제 글자들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마지막 4번째 도형 그룹이 아래로 축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 간격은 너무 내려가지 말라고 맞추셔야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4번 도형 있죠. 4번 도형. 4번 도형에 맞춰서 악수하는 그림을 잘라서 이제 세팅할 겁니다.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그림 4번 가져오래요. 4번 그림. 예, 가져와서 이 중에서 악수하는 장면만 자를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그림 도구 메뉴가 떴으니까 자르기로 가서 요렇게 검정색 부분만 잘 보이게끔 손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4번.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되고 대략 맞추셔야 돼. 얘랑 요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악수하는 장면이. 요 위치가, 대략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는 보시다시피 이런 글자를 쓰셔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영어하고 우리말을 따로따로 블럭을 잡아서 썼어요.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예. 자, 이미 쓰여진 글자를 제가 한번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도 글자를 다 써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글꼴의 크기가 어떤 애는 글자가 크고 어떤 애는 글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작은 글자가 굴림 20포인트 아닙니까? 굴림 20포인트?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굴림 20포인트로 먼저 세팅하세요. 굴림 20포인트로 먼저 세팅하시고 이렇게 세팅하시고 줄간격 1.5줄로 만드세요. 이렇게 1.5줄로 만드시면 돼. 그런데 이제 얘들은 사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서 20포인트로 하셔야 돼. 집어넣어 놓고 20포인트로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위아래 여백이 좀 모자라면 위를 좀 펼쳐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목이니까 24포인트 굵게 들어가죠. 얘도 24포인트 굵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굵게 들어가는 거죠. 이 글머리 기호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 무늬가 있으면 체크로 하시고, 그렇죠?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글머리 기호는 또 요런 모양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일이 하나씩 고쳐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글자, 끝 글자는 어떻게 세팅한다 그랬어요? 이 너비를 갖고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쉬프트하고 엔터 누른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앤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쉬프트 엔터 치면 둘이 내려가니까 오브 더 프랜차이즈도 쉬프트 엔터 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왼쪽을 좀 이렇게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여기 푸자가 오른쪽으로 펼쳐질 거란 말이야. 아까 기본 너비상에서는 푸자가 오른쪽으로 안 와요. 푸자가 오른쪽으로 올리니까 왼쪽에는 오른쪽 여백을 좀 넓혀서라도 푸자가 삐져나오게끔 해줘야 돼. 여기야 쉬프트 엔터 쳐서 강제로 줄 바꿔주면 되지만 너비는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너비를 글자가 밀려 나오질 않아요. 여기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뭐를 넣어줄 거냐면 동영상을 넣어줄 거니까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니까는요. 이렇게 맞추셔야 돼. 요렇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푸자가 나오게끔 너비를 세팅한 거죠. 굴림 24포인트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 예.
여기다 이제 동영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동영상 메뉴는 삽입이란 메뉴에 가면 끝에 비디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림 가져왔던 그 폴더 안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얘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물론 크기는 줄이셔야 되겠죠? 크기는 줄이셔야 되고, 이 크기는 얼마나 크기로 줄여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글자가 들어간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에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 줄에 두 글자, 두 줄, 여기 두 줄에 이렇게 걸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 위치를. 예. 그리고 얘는 비디오 도구 서식 메뉴, 재생 메뉴 중에 보시면 우리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 실행, 여기 클릭할 때 실행이 아니라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복 재생. 요 두 가지 세팅하는 거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그러니까 자동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영상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하지 말고 자동 재생이니까, 자동 실행이니까 슬라이드 쇼에 가서 명령을 걸면 쥐가 알아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재생이 되게끔 하는, 그렇게 설정하세요 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여기 비디오 도구에 가시면 네. 재생이, 비디오를 선택하니까 비디오 도구 재생이 뜨고요. 기본이 클릭해야 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클릭해야 재생이 되고요, 원래.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해봐라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재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막 재생이 되는데, 이렇게 재생하지 말고 알아서 처음부터 자동으로 실행해라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다 끝났잖아. 여기까지 다 재생이 되고 나면 테이프를 되감아서 다시 한번 반복 재생하라고. 틀어놓은 거 계속 틀어주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재생해도 되지만, 이제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재생하다 보면 요 영상이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설정하라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 문제지 항상 그런 식으로 떠요. 이 동영상은 그렇게. 표는 여기까지가 표예요. 여기가 표야. 여기는 도형을 두 개를 그리는 거고, 여기는 도형을 두 개씩 입혀서 그리는 거고. 자, 먼저 표부터 그릴 건데요. 네 줄에 세 칸이죠. 세 칸 네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표 그려가지고 열이 칸이잖아요. 세 칸이고 행은 줄이니까 네 줄이고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대략 위치가 한 요 정도 되죠. 그렇죠? 요렇게 도형이, 요렇게 표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알록달록 들어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머리크랭 빼고, 줄무늬행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색깔을,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겉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겉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빨강인지 검정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색깔이 노랑인지 퍼랑인지 모르잖아요. 그 색깔이 일단 있어 보이고, 글자는 검정색으로 칠하면 되고, 쓰면 되고. 그리고 글자를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운데. 요것도 중간. 글자색도 깜장색. 글꼴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도둠에 18포인트야. 도둠에 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쓰시는 거야. 프랜차이즈 엔터. 성공 전략. 여기는 엔터 쳐서
그 다음에 너비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합이 돼 있잖아요. 두 줄씩. 그러니까 블럭 잡으셔가지고 여기 표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 레이아웃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셀 병합하는 기능이 있네. 이렇게 합쳐주면 되죠. 이렇게 합쳐주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클릭하는 순간 그와 연관된 메뉴가 끝자락에 떠요. 글꼴은 무조건 홈이라는 메뉴판에 가서 하시는 거고, 글꼴이나 그 다음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를 클릭하면 그에 연관된 메뉴가 뜨니까 그 연관된 메뉴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표 안에 글자를 대략 쓰셨으면 이제 상단에 도형을 이 두 개씩 입혀가지고 제목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왼쪽에도 두 줄씩에 맞춰가지고 도형을 또 그려가지고 아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야지. 예. 근데 이제 도형이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졌느냐, 색깔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예,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상단에는 두 개 도형으로 조합해서 만들려고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런 도형이 들어가 있네요. 모서리가 양쪽에 딱 찍혀 있는 이런 도형인데, 이런 도형이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형을 줄이다 보면 도형이 내 입맛대로 딱딱 줄여지지 않아요. 이때는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요. Alt 키. 예. 컨트롤 C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데 이 너비 조절할 때 너비가 딱 틀어맞지가 않아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아주 물 흐르듯이 크기가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별빛 현수막에 요런 도형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요런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도형을 그리실 때는 마찬가지로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의 색깔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글자가 도둠에 18포인트인데 도둠에 18포인트라고 되는데 글자가 깜장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도형을 그대로 또 하나 복제를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이즈를 조절할 때 너비가 잘 안 맞으니까 Alt 키를 눌러서 조절하면 너비가 잘 맞아요. 너비가 잘 맞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교재에는 이런 색깔로 돼 있어요. 이런 색깔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색깔로 하라는 명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촌스러워도 상관없어요.
예,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이쁘지 색깔이. 예, 파스텔 톤 쪽으로 쫙 색깔이 나간다든지 뭔가 예쁘게 나가야 되겠지.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빨갛고 노랗고 검으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위아래가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색깔이 어떻게 번지지는 모르지만 짙은 색, 밝은 색은 보이거든. 짙은 색, 밝은 색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짙은 색에서 밝은 색으로 보이잖아요. 얘가 아무리 흑백이라도 그렇죠? 이게 여기다가 아까 도형 중에 요런 도형이 있었는데 요런 도형 이 도형에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지. 좌우로 뒤집어야지 이렇게. 요런 도형이 요렇게 뾰족한 정도 요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글꼴은 아까 도둠에 18포인트 맞고요. 대신에 뭐를 색깔을 그라데이션 처리해 줘야지. 그라데이션 어떻게 그라데이션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선형이라 그랬죠. 선형 아래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있네. 선형 아래쪽. 그럼 됐어. 얘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어디 갔어? 깜짝이야. 쓰면 돼. 상반기. 여기는 하반기. 글자 색깔은 깜장으로 바꿔주면 되지 뭐. 홈에 가서 글자 색깔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너무 큰가? 너무 큰가? 그럼 전체를 왼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줘야지. 밸런스는 맞춰줘야지 뭐. 위쪽으로 좀 올릴까?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애가 좀 크면 어때? 정답에는 이렇게 표가 넓게 나왔어요. 뭐 안 넓으면 어때? 글자가 삐져나간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잘 됐죠. 그렇죠. 자, 우리 표 작업할 때 이 표 있잖아요. 표에 가면 표 스타일이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강조 3이라고 써 있거든. 강조가 어디 있어? 맨 위에서 초록색깔, 연두색깔. 여기 잠깐만. 저도 찾아볼게요. 강조 1이고 강조 2고 강조 3이고 테마스타일 강조 3이죠. 이거로 하래. 그럼 색깔도 가네. 제가 이거를 빼먹었어요. 제가 이 정답하고 다르게 색깔을 막 제 맘대로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거를 제 맘대로 넣다 보니까 얘는 빼먹은 것 같아. 예. 테마스타일 여기 블럭을 잡으셔도 돼요. 클릭하셔도 돼요. 표 도구로 디자인해 가시면 표 스타일 중에 밝게, 보통, 어둡게 있는데 강조 이런 말들은 위에 있는 갖다 대보면 강조 온지 테마 스타일 2의 강조 온지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3 테마 스타일 2의 강조 3 다르니까 클릭하시면 되지 뭐. 근데 강조 3 하면은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이랑 그 위에 부분이 저는 하얀색으로. 네, 저도요. 어디가? 첫줄 글씨가 네, 글씨가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글자가요? 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 이거 머리끄랭 이런 거? 아, 그런가 봐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요거 때문에 색깔이 막 이상하게 변하죠. 그렇죠? 이거 빼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니야. 모르고 선택을 아직 해제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뭐 하면 되지 뭐. 뭐 어때? 됐죠? 그렇죠? 잘 됐잖아. 비슷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도형도 색깔 있잖아. 이것도 그라데이션 하라고 했잖아.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 그랬잖아. 하면 돼. 안 하면 감점인데 하면 돼. 뻘검으로 섞고 노라면 어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5번째 슬라이드 차트입니다. 차트. 지금 정답에는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보이잖아요. 요걸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요걸 보시면서. 네, 그럼 여기 있는 그냥 차트 누르시면 돼요. 차트 누르시면 기본 차트로 일단은 만들 겁니다. 기본 차트로 만들면 이렇게 엑셀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다가 그 화면에 보였던 내용이 있잖아요. 2002년, 2003년, 5년, 여기는 2010년, 2015, 12, 3년, 뭐 이렇게 들쑥날쑥해. 2015년. 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매출, 가맹점. 아래 두 줄은 그냥 두셔도 되고, 얘를 들어 올리면 되는데, 보기 싫으면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겁니다. 소점 이하 숫자도 정확히 쓰시고요. 숫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차트가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아니라 행렬을 전환해야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행렬을 전환해야 돼. 행렬 전환하실 때는 반드시 엑셀 창이 열려 있어야 돼. 엑셀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행렬 전환합니다. 엑셀 창이 닫혀 있으면 행렬 전환 자체가 안 돼요. 그때는 데이터 편집 눌러서 행렬 전환하시고 엑셀 창을 반드시 닫아주세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상관없는데 연습할 때는 얘를 열어놓고 또 차트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엉망으로 꼬여요. 어차피 시험장에는 이 차트 하나만 만들고 끝이지만, 그래서 차트가 완성이 되면 얘는 닫아버리세요. 그래놓고 작업하시니까 수월해요. 연습하실 때. 예. 지금 이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도둠의 16포인트, 그 다음에 이 차트 자체에 서식하면 도형 윤곽선이 있는데 윤곽선을 이렇게 검정으로 칠해주면 겉에가 이렇게 검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검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홈에 가서 뭐 글꼴 크기, 그리고 이 차트 서식에 가서 외곽선, 윤곽선을 검정으로 칠해주시면 이렇게 검정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에 관한 요소니까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어떤 차트로 바꿔야 될지, 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축 제목도 있는 건지, 범례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데이터 표는 아래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범례는 없고요.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때 가맹점이 빨간색인데 얘를 뭐로 바꾸래요? 책에서는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줘야만이 오른쪽 숫자 따로 왼쪽 숫자 따로 있다는 얘기지. 이 꺾은 선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축에 있으면 안 되고 보조축으로 보내야지. 그래야 파란 거 매출은 왼쪽의 숫자를 보고 빨간색 꺾은 선은 오른쪽의 숫자를 보고, 이때 왼쪽의 숫자가 소점 이하가 보이고 오른쪽의 숫자는 200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고쳐줘야 되고. 하나하나씩 다시 볼게요. 차트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뺄 건지 넣을 건지를 선택을 했는데,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고, 여기에 글자를 쓰셔야 되고,
얘는 궁서 24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궁서에 가서 24포인트 진하게 되어 있어요. 진하게 굵게. 그리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그리고 윤곽선을 뭔가를 검게 넣어주세요. 검게. 차트 제목에 안에는 흰색으로 칠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겉테두리도 두를 거고요.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를 어디로? 오프셋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 오른쪽, 도형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지게끔 처리하는 얘기죠.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영역 얘는 노랑으로 칠할 거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칠해지는 게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데를 그림 영역이라고 되는데 얘는 흰색으로 칠할 거예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눈금선이 안 보이죠. 그렇죠. 눈금선이 안 보여.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눈금선이 안 나타나죠. 그렇죠.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눈금선은 밖으로 삐져나갔는데 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에 있는 눈금선은 바깥쪽 없음으로 되어 있네. 여기 안 보이죠. 눈금선이 삐져나간 게 없죠.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여기 있는 숫자에 보시면 여기가 눈금이 튀어나갔잖아. 가로 눈금선은 삭제했지만 여기 삐져나가 있는데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주눈금을 없음으로 해줘야 여기가 안 보이죠. 여기가. 예. 오른쪽은 보여요? 오른쪽은 보여. 이 데이터 서식에 보면 빨간 가맹점 얘를 아까 차트 모양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던 거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나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보조축으로 보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맞아. 예. 그 다음에 얘 매출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끝에 거 있잖아요. 끝에 거 얘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얘를 뭔가를 꾸미는데 우리가 꾸미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넣어줄 거죠. 바깥쪽 끝에 이렇게 자, 처음부터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명령을 걸면 파란색, 빨간색 다 값이 보이고 파란색만 클릭하고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레이블 넣어주면 파란색에 다 값이 들어가고 파란색에 있는 2015년도 것만 다시 클릭한 후에 값을 넣어주면 거기에만 값이 들어가고 그 얘만 꾸미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다 꾸며지는 거고 그 중에 오른쪽 끝에 것만 클릭하고 나서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얘만 꾸미는 거고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니 레이블이 꺾어선 건지 지금 막대인지 선생님. 아 여기 201.5라고 돼 있죠. 숫자가 그 매출 거잖아. 매출 거. 얘를 보면 빨간색 꺾은 선에 있는 숫자인지 막대 그래프의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밑에 표를 보시면 201.5라는 거는 매출 파란색 거죠. 그렇죠. 빨간색은 601이잖아.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0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100단위로 가고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800으로 고쳐야 되고 주 단위도 자동으로 100으로 가야 하는데 고정으로 200으로 바꿀 거예요. 200. 그러면 이렇게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100, 200, 400, 600, 800으로 올라간다고. 왼쪽의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의 숫자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해야 돼. 숫자, 소점이 한 자리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없다. 소자리 이거 하나 1 쓰면 되겠네. 1 쓰면. 그럼 소점이 한 자리 나오잖아. 그쵸? 요거 1로 바꿔주면 되지. 1로. 예, 그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 도형은 나중이고 그 전까지 다 됐는지. 자, 레이블, 테이블 표시했고요. 하단에 테이블 표시했고 데이터 서식 가맹점 여기 빨간색으로 갖고 나서 꺾음선으로 보조축으로 보냈고 안에 흰색, 차트는 노란색 다 했고 여기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상 없이. 이제 도형을 그려야지. 도형. 도형이 어디 있어요? 요거죠?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요렇게 생긴 도형 아닙니까? 무조건 글자부터 써. 글자를 쓰시고 나서 글자는 누가 봐도 꺼멓게 보이죠? 글자는 허옇게 보이진 않지. 예. 도둠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윤곽선이 없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파랑으로 되어 있죠. 파랑. 근데 얘가 일단은 파랑은 파랑인데 투명도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 제일 밑에 있는 도형 서식. 여기서 뭔가 꾸밀 수 있으면 꾸며야 되는데 이 메뉴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서식. 그리고 얘를 투명 50%에다 세팅하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죠. 얘 크기는 대략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죠? 얘가 궁둥이가 2013년도로 넘어가면 안 돼. 2010년과 2013년도 중간에 껴있어. 오른쪽 공둥이 뾰족 튀어나온 게. 근데 이 뾰족한 정도는 2002년도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 2002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 위치, 위아래 위치도 대략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그리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도형은 두 파트로 나눠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실 때 이쪽에 이 겉에들 있잖아요. 이거 얘는 지워버리시고 중간에 대략 이만큼 되잖아요. 이만큼 여기다 도형 하나 그리고 이쪽에 도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에 들어가면 별미 현수막에 있는 얘를 하나 그릴 거고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위에가 좀 말리는 형태로 이렇게 그릴 거고 색깔이 너무 진하면 흉할 것 같아서요. 요거는 색깔을 제가 좀 일부러 좀 흐리멍텅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 앞에 있는 도형들이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옆에도 도형 하나 더 그릴 텐데 얘는 직사각형이네요. 대략 이렇게 된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크기가 대충 비슷해야 돼요. 대략 비슷해서 이렇게 놓을 거야. 얘도 색깔은 약간 흐리멍텅하게 그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선이 어떻게 돼요? 선 이렇게 파선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색깔은 모르니까 흑백 문제지라서 모르니까 여기는 원래는 색깔을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색깔을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맹계약이란 도형이 보이네. 그렇죠. 요거. 얘는 뭐냐면 스마트 아트예요. 요것도 가맹본부, 지역본부, 마스터 지역개발이라는 이거 있죠? 얘도 스마트 아트로 이용을 해야 돼요. 얘는 뭐 같아요? 조직도 그림처럼 보이죠? 조직도. 예. 한번 그려보죠, 뭐. 먼저,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가면, 얘가 우측에 생긴 도형인지, 된통 찌그러뜨려 놔가지고, 그렇죠? 한번 찾아봐야지. 저렇게 생긴 도형이 어떤 건지. 이건가? 주기형 아니에요? 톱니바퀴.
예. 톱니바퀴형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죠, 하나만. 여기에 가맹계약이라고 하나 쓰고,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지거든? 그럼 하나만 쓰고 나서, 얘를 이렇게 너비로 이렇게, 넙디리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 도형을, 얘만 갖고 오면 안 돼요? 얘만 갖고 오면 안 되고, 이 화살표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글자의 크기는 얼마로 하랬어요? 굴림이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로 세팅하면 커지거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래요? 3차원 광택 처리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네. 3차원 광택 처리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대략 비싸게 됐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화살표가 지금 위치가 옆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는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돼. 이 크기는 굴림의 18포인트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찾기가, 스마트 아트에서 찾기가 되게 불편하고 귀찮죠. 경험이 없으면 대신에 이 힌트를 봐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 같은 애가 있고, 얘가 이렇게 위아래 찌그러졌으니까 톱니바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직도 같은 게 있어. 계층 구조형이라고 하는 이거. 조직도 구조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예. 얘를 하나 넣어주자고, 처음 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가맹본부. 이도형은 빼버리면 되죠? 이도형은 빼버리면 되죠. 여기는 지역본부. 중간에는 마스터. 지역개발. 얘도 이 도형도요. 얘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을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18. 얘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요 안에 다 들어가게끔 요렇게 들어가게끔 세팅 하셔야 돼. 요 화살표랑 어우러지게끔 굴림 18포인트 해줘야 되고, 얘는 3차원 경사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에 있는 경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흰색은 아닌데? 누가 봐도 글자는 까맣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글자가 까맣게 보이잖아. 이 가맹계약도 글자가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의 색깔을 까맣게 바꿔주시면 되고, 얘도 얘도 글자의 색깔을 까맣게 바꿔주시면 돼요. 도형의 색깔은 모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도형이 테두리가 있네. 서식에 가면 도형 윤곽선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도 파선이 들어가 있고, 윤곽선 색깔이 검정으로 돼 있는데, 예, 이 대시가 파선으로 돼 있고, 두께는 좀 두툼해 보이고. 근데 도형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 도형에 모서리가 져 있잖아. 모서리가 동그랗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걸 이제 맞춰야지. 어떻게 맞출까? 얘가 지금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는데, 이 모서리가 라운드진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 어디 갔어? 아, 그려야 되겠다. 요 테두리선 있잖아요. 테두리선. 이 테두리선이 이 스마트 아트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별도로 테두리를 도형을 그려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 도형을 요거 스마트 아트는 어디 갔어? 이 스마트 아트는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면 앞으로 오고요. 이렇게 오고 이 뒤에 있는 도형이 있잖아요. 뒤에 있는 도형을 아무래도 좀 밝은 색으로 바꿔놓고 윤곽선 두께는 약간 두툼하게 하고 대신은 이렇게 파선을 쓰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화살표랑 요 도형하고는 인접하게끔 만들고 얘도 그 사이에 이렇게 끼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 조직도 같은 형태의 테두리를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덧대는 거지. 뒤에다 덧대는 거지. 이렇게 덧대는 거야. 이렇게 덧대는 거. 근데 잠깐만, 얘가 아까 요거 저거 삼천 경사인데 삼천 경사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사 을몰 금속 광택 처리 경사인데 왜 얘하고 다르지? 아, 도형이 다르네. 조직도가 이게 아니라 어떤 거 이거네. 이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앞뒤로 두 개씩 붙어 있잖아. 이렇게 겹이 돼 있잖아. 겹이. 그러니까 요거 요런 형태인데 요런 형태. 이렇게 했더니 원래 웬걸 글자가 만들어진 거 같구나. 글자가 다 일일이 선택을 해서 늘려야 되나? 늘리면 깨질 것 같은데. 아, 됐다. 이렇게. 다시 보세요. 얘를 이 도형 이 스마트 아트를 원래는 요런 모양으로 세팅할 때는 글자가 보였는데 이렇게 두 줄 겹친 거로 했더니 안 맞잖아요. 그러면 클릭, 쉬프트 클릭을 해서 이런 도형들을 따로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해서 너비가 있잖아요. 너비를 이렇게 펼쳐주면 두 줄이 됐던 게 한 줄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6번째 슬라이드는 A등급을 들어가느냐 B등급으로 남기느냐 하는 그런 관문이에요. 얘를 한쪽 면이라도 잘 맞추면 점수를 줄 테니까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얘가 100점짜리니까 요 제목 빼고 얘가 45점, 이 오른쪽이 45점이니까 왼쪽을 잘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처리하면 45점 받으면 400한 2, 30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등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 아마 A등급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삽입해 가면 도형 중에 요렇게 제목인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 도형을 하나 넣어가지고 배경에다 깔고 여기다가 이제 또 뭐를 넣어야 돼? 아까 그런 도형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개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 이런 거 가맹비, 로열티, 물품, 판촉 이런 도형들을 맞춰가지고 여기다 갖다 그려 붙여야 돼. 삽입 도형에 가면 각진 도형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더 그려가지고 겹쳐놓고 얘는 이렇게 회전돼 있고 얘는 이렇게 회전돼 있고 그렇죠? 써봐야지 뭐. 가맹비 안되겠다. 좀 떨궈야 되겠다. 이건 로열티 이 두 개 도형도 글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하셔도 돼.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고 굴림에 18 맞고요. 글자는 깜장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도형이죠. 이거 라운드 된 거 있죠. 요거 구부러진 얘를 여기서부터 요렇게 끌고 가면 얘가 요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선이 얇아요. 얇으니까 윤곽선을 두께를 좀 두툼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곽선의 화살표를 동글뱅이로 바꿔야지. 동글뱅이로. 물론 이 색깔을 까만 거로 하면 잘 보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붙여진 것처럼. 예. 그 다음에 물품. 물품이란 조도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 요렇게 생긴 도형 같은데? 아니 요거다. 요거 예, 요렇게 각졌는데 네. 얘는 빼고 얘를 각지게 할까? 아닌데? 잘못했다. 다른 도형인가 보다. 옆에 값진 거 있어요. 여기 각진 건가요? 그럼 저희는 요거. 그럼 여기를 이렇게 각지게 만들면 한쪽이 각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하나 복사를 하면 얘는 요렇게 각지면 되겠네. 요렇게 각지면 되겠네. 뭐야? 얘는 여기다 하나 놓고 얘는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는 물품 엔터 치면 돼요. 여기는 판촉 엔터 치지 않고 써도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하지만 엔터 쳐도 상관없죠. 엔터 쳐도. 그래갖고 이 도형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여기를 도둠 18포인트 깜장색 한꺼번에 바뀌잖아. 한꺼번에 바꿔도 되지. 그 다음에 요거만 위치만 살짝 좀 떨궈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뭐. 일단은 왼쪽에는 도형은 대략 만든 것 같아요. 왼쪽 도형은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올가미 씌워서 얘를 그룹을 만들어야죠. 그룹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 보시고 날아오기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와야죠. 왼쪽에서 이렇게. 일단 왼쪽에는 도형 박스 하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오른쪽도 만들어 가셔야 돼. 근데 이제 요런 도형들 요런 거라든지 이게 흑백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도형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헷갈려요. 이게 무슨 도형인지 잘 모르실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답 파일 열어서 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휙 왼쪽에서 날라왔잖아요. 오른쪽도 뭐가 휙 해가지고 블라인드 세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자, 6개 슬라이드를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오른쪽 도형 박스만 미완성으로 끝낼 겁니다. 오늘은. 다음 조직도 한번 다시 어떤 조직도요. 네, 그거 조직도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스마트 아트에 가면 여기 계층 구조형인데 알고 봤더니 요거래. 요거 이렇게 색깔이 아까는 우리는 단색이었잖아요. 겹친 거 이거야. 이렇게 이걸 하는데 자, 제가 아까 이거를 하다가 바꿨죠. 바뀌어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를 하게 되면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또 바뀌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아래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아래가 필요 없는 거고 얘는 옆으로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야. 도형 추가 어디에다가? 뒤에. 여러분 도형을 추가할 때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아래 그러면 뭐야? 자식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 글자는 쓰시면 돼. 선생님 꼭 옆에 저거 화살표 있는 데다가 써도 상관없지 않아요? 어디 화살표? 여기요? 네. 그렇죠. 여기다 쓰셔도 돼요. 하면서 엔터 근데 엔터 쳐가면서 쓰셔도 되는데 요령이 필요한 거지. 제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설명드리면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메뉴판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면 한번 여럿이 보는 거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뭐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옆으로 막 펼쳐지거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생겨요. 막 나도 모르게 재능이 막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응용력이 막 펼쳐지고 그래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습을 하셔야지, 대신에. 오늘 못했던 부분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해볼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